집안에 있는 여러 공간들 중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쉬운 거실이나 주방 쪽은 신경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인 곳이 아이방이 아닐까 해요. 하지만 아직 아이는 성장 중이고 또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미래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방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은 아이들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가능한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산만하고 어수선한 방은 부정적인 기운이 침입하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고 청소해서 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책과 서류가 어질러져 있고 잡동사니가 사방에 굴러다닌다면 즉시 정리하고 공부하는 자녀나 수험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방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방위나 기의 흐름만 맹신하고 부모의 진정한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방향과 편안한 분위기의 방을 만들어준다 해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녀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도 침체되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풍수 인테리어에 따라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 풍수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이나 공부와 담을 쌓고 사는 아이들 중 대다수는 공부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집마다 형편에 따라 이용하는 공간 규모가 달라 아이들 공부방에 어울리는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예로 주방 가까이 위치한 방은 공부에 방해받기 쉽다. 이렇게 불리한 지점에 공부방이 있는 데다가 가구나 집기마저 혼란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산만한 기운이 드는 지점에 책상이나 책장이 위치한다면 10중 8구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가까운 벽에 작은 탁자를 놓고 키 작은 스탠드나 작고 싱싱한 화분을 놓아두면 좋다. 읽기와 말하기,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좌뇌의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녀가 있다면 책상 오른쪽에 컴퓨터나 조명을 배치를 하고요. 또 반대로 예체능 감각이나 추리력,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왼쪽에 컴퓨터나 조명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자녀 공부방은 침실을 겸하기 때문에 벽과 바닥을 흰색이나 베이지, 연녹색 또는 이 세 가지 색깔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공부방에 걸린 슬로건이나 구호 등은 오히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녀의 방에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가구를 놓아주거나 안방을 내어주는 것은 자녀가 과중한기에 노출되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의 경우 내성적인 자녀를 더욱 위축되게 할 수 있으니 고등학생까지는 책상 높이 정도의 낮은 책상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 방위별로 아이방의 특징과 세부 인테리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동쪽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아주 유리한 방위로 성공한 사람의 유년기가 동쪽 방인 경우가 많다. 독립심, 활발한 성격을 만들고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에게 좋은 방이지만, 아이가 발통증을 호소하거나 성장이 부진할 경우 방을 녹색으로 바꿔준다. 남쪽은 자유분방, 개성적 아이에게 좋은 방이다. 성급한 성격이거나 방종의 우려가 있지만 창조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자녀에게 유리하다. 커튼은 붉거나 분홍, 보라색이 좋고 출입문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작은 스탠드나 화려한 화분을 두는 것이 좋다. 침대는 검은색, 흰색은 피하고 광택 있는 금속으로, 침대 시트는 연한 녹색, 베이지가 무난하다. 서쪽은 몰락이나 시드는 형태를 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적합한데, 단 아이가 유난히 말이 많고 게으르다면 이런 방위도 무난하다. 창문에 붉은색이나 분홍 계열 커튼을 권하며 책상이나 침대 가구는
진한 회색이나 분청색이 좋다. 아이방이 지는 해를 정면으로 보는 위치면 베이지, 연녹색, 노란색 등의 커튼이나 버티컬로 막아주는 것이 좋다. 북쪽의 아이방은 차분한 기운이 필요한 자녀에게 유리하다. 여자아이의 경우 피부염, 요통이 있을 시에는 커튼을 노란색, 베이지색으로 하고 아이가 조숙하다면 머리를 남쪽이나 주방 쪽으로 두고 자게 해야 한다. 책상은 나무 제품, 와인색, 흰색 계열의 소품과 스탠드를 책상 위에 두는 것이 좋으며 커튼이나 이불은 분홍색이나 엷은 파랑, 회색이 무난하다. 남자아이는 줄무늬, 여자아이는 꽃무늬가 좋다. 남동쪽은 특히 여자아이에게 좋은 방이다. 남자아이는 지나치게 여성화되지 않게 소품으로 보완한다. 동쪽은 빨간 꽃으로 장식하고 관엽식물을 두어 남동쪽의 기운을 길러준다. 벽지, 페부지, 커튼은 단색으로, 책상, 의자, 침대는 모두 목재로 하는 것이 좋다. 남서쪽은 아이방 방위로는 부적절한데 특히 남자아이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기운을 조절하면 책임감, 생활력을 키울 수 있다. 방 전체 분위기는 연두색과 보라색이 좋은데 고집이 세거나 강한 성격일 때는 흰색이나 연한 회색을 장식한다. 북동쪽은 아이가 산만해지기 쉬운 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지만 남쪽 벽이나 창가에 붉은 꽃이나 그림 장식을 하고 가구는 연녹색, 분홍색으로 꾸미면 좋다. 침대나 책상은 목재가 좋고 흰색 꽃 화분이나 그림을 둔다. 북서쪽도 아이방으로는 부적절하다. 자녀들이 사용 시 부모에게 공손하지 않을 수 있어 부모와 방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 가구나 실내 장식은 나무 소재, 커튼 침구는 따뜻한 책상이 좋다. 고전 풍수에서 따지는 방위는 사실 매우 세부적이고 까다롭죠. 게다가 주거 공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복잡한 오늘날에는 풍수지리 고전책에 쓰여 있는 대로 방위를 적용하는 게 참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으로는 북쪽이 제격이라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만 참고하면 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도 비교적 유리한 배치를 할 수 있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뇌의 좋고 나쁨이나 소질의 차이는 시작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형성해 왔느냐일 텐데요. 아이가 가진 흥미의 방향을 일찍 발견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두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겠죠. 인문계에 잘 맞는 인테리어는 어떤 모습일까? 보통 어학과 음악적인 재능과 관계 있는 방위를 동쪽으로 본다. 동쪽에 머리를 두고 오디오나 카세트, 빨간색 소품, 자명종 시계, 꽃 등을 장식하면 좋다. 창문이 없다면 스탠드를 켜놓고 벽지는 연한 베이지색이나 연한 회색으로, 커튼은 연한 녹색이 좋다. 이공계의 경우 침대는 출입문의 우측 안쪽 모서리에, 취침 방향은 출입문을 바라보거나 남서 및 북서쪽으로 머리를 둔다. 침대 옆이나 책상의 구석진 모서리에 금속 제품의 작은 스탠드를 약하게 켜두고 출입문 왼쪽에 키 낮은 책장이나 서랍장을 놓고 위에 스탠드나 작고 싱싱한 붉은색 화분을 놓는다. 책상이나 책장은 짙은 나무색 및 회색, 벽지는 연한 황토색이나 하늘색, 커튼은 연한 회색이나 우유색이 좋으며 바닥재는 황토색이나 연한 회색이 좋다. 다음 예체능계. 금속재 침대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침대 옆에 둥근 모양의 스탠드를 둔다. 대체로 녹색 계열의 숲, 바다, 호수 등의 그림이 좋고 채광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해변 그림 등을 둔다. 여자아이는 빨간색 계열의 커튼이나 기타 패브릭을 이용해 방을 장식해주면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방 안에 아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물건이나 그림을 두거나 책상 옆에는 1m쯤 되는 관엽식물을 두면 좋다. 또 요즘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 게임에 빠진 아이일수록 공간을 밝고 단순하게 바꿔줘야 한다. 주변에 녹지가 많고 넓은 공간이 있다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없다면 현관 가까이에 방을 두고 일조량이 풍부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공간이 지닌 본래의 기운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성적 급향상을 위한 힌트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좀 더 쉽게 친해지잖아요. 공간도 그렇게 대하면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간과 사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갈 때도 마음속에 먼저 공간에 대한 인사를 하고 또 그 공간과 친해져야 그 기운들이 나를 돕는다고 하네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인생 자체가 공부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도 심심찮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수험생을 위한 풍수 인테리어의 9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먼저 금의 법칙. 금의 기운은 확실성과 효율을 높이는 속성이 있어 책상 위, 특히 창이 있다면 창문가에 금속재의 작은 풍경을 매달아두면 좋다. 존경하는 인물이나 멘토의 사진을 금속재 사진틀에 넣어두는 것도 좋고, 반짝이는 금속재의 필기용구를 한 가지라도 책상 위에 놓아두면 도움이 된다. 다음은 화분의 법칙. 실내 식물은 어떤 것이든 득이 된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공부와 관련되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식물로 대나무와 선인장을 꼽는데, 공부방에도 화분은 좋은 기운을 조성한다. 다음은 빛의 법칙. 조명은 그야말로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명은 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써야 하는데, 날카롭거나 왜곡된 모양의 조명기구는 좋지 않고 창백한 느낌의 형광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른쪽 구석이나 출입문 바로 옆에는 별도의 간접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햇빛은 만물을 생동하게 하고 약동하게 하는 기운인 반면에 침착함, 집중력과 같은 기운은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일조량이 지나친 방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음은 물의 법칙이다. 의자 뒤로 강이나 바다처럼 물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림이나 사진이 배경이 되면 좋다. 청소년기에는 공부와 시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머리도 식힐 겸 취미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사진, 포스터 등을 걸어놓는데, 항공기라든가 무기, 전쟁과 관련된 것, 화살표 등의 날카로운 조형 등은 피해야 한다. 물의 기운은 순조로운 흐름을 돕는 데 반해 그런 이미지들은 순조로운 흐름을 분절하고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양의 법칙이 있다. 음양의 적절한 조화 없이는 공부도 시험도 없다. 즉, 공부 또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로운 운용이 중요한데, 따라서 무리한 밤샘 공부보다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해 몸과 마음의 기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수면 부족은 공부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험에 치명적이므로 적어도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다음은 보완의 법칙이다. 방위와 같은 풍수적 조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모자란 기운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쪽으로 책상을 놓아야 한다면 책상 위에 빨강이나 노랑의 물건을 놓아 햇빛과 양기가 모자란 방 위에 따뜻한 색깔로 그 기운을 보완하는 것이다. 여자아이의 경우 주로 빨강이나 분홍 등 따뜻한 양기가 넘치는 색상이 지나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한 가지 이상은 초록이나 파랑 등을 둠으로써 음의 기운을 보완해주면 좋다. 다음은 빨강의 법칙이다. 빨강은 불, 바로 화의 기운을 가진 색깔이다. 불은 창조적인 활동과 의지, 건강, 혁신 등의 기운을 대변한다. 따라서 수험생의 공부방에 빨간 장식이나 소품을 첨가함으로써 이 불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붉은색 그림을 건다고 치면 배경 전체가 빨간색인 그림이 아니라 그림 중 한 부분이나 요소가 빨간색인 그림을 걸어야 한다. 즉, 포인트를 주는 정도가 좋다. 다음은 곡선의 법칙이다. 책상 앞에 벽에 선반이 있다든지 툭 튀어나온 것이 없고, 날카롭고 뾰족한 가구나 장식, 물건이 없어야 한다. 선반 위 잡동사니는 공부나 시험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날카로운 물건은 마치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해서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벽의 법칙이다. 책상의 정면은 벽이 좋다.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창문 밖 전경이 고스란히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 앉아있을 때는 바깥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창문 위치가 높아야 좋다. 정면 벽에는 거울이나 일정표, 시간표, 하면 된다 등의 구호 쪽지를 붙이는 것도 안 좋다.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아이의 경우엔 복잡한 가구는 피한다. 책상은 출입문과 같은 벽면에 배치하고 책장이나 다른 집기들은 가급적 줄인다. 벽지와 커튼, 책상은 연한 색을 이용하고 창가 부근에 화분을 놓아두면 거칠고 난폭한 성격의 아이들도 온순한 모범생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현관 왼쪽에 위치한 공간은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는 반면 현관 우측에 위치한 공간은 주거 공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기운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현관 우측이나 같은 방 위에 위치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면 부부 침실과 가까이 위치한 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지나칠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일 경우에는 침대 대신 연한 녹색이나 연노란색의 이부자리를 이용한다. 책상이나 옷장 같은 가구는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한 주황색이 좋고 의자는 짙은 회색이, 책장은 책상 높이 정도의 키 낮은 것을 이용하면 좋다. 벽지는 우유색이나 연한 황토색으로, 바닥재는 연한 황토색이나 연한 갈색이, 책상은 출입문 가까운 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출입문에서 아이방 내부를 바라볼 때 정면에 해당되는 지점에 아이 사진을 걸어두고 벽시계나 거울은 출입문 가까운 벽에 설치한다. 조명은 밝을수록 좋고 천장 한가운데 위치한 조명 등만 이용하기보다는 침대 왼쪽이나 출입문 가까운데 작은 스탠드를 두고 항상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공부방이나 서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막 책이나 종이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어찌 보면 책이나 집기에 사람이 눌려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경쟁력 있어야 하는 공간이 기가 막힌 채로 방치가 되고 있는 셈이죠.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자연의 기와 사람의 기가 만나는 장소라는 점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특히 환경 변화가 가장 더딘 공부방에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방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안에서도 책상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곰팡이 냄새나는 오래된 자료들로 뒤엉켜 있는 공간보다 오히려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정하고 기품 있는 공간이 효율적이다. 성적, 시험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은 현관에서 볼 때 왼쪽 방이다. 침착하고 주도 면밀한 기가 작용하는 데 반해 현관의 오른쪽은 강하고 돌발적인 기가 작용하므로 산만한 기운이 많다. 꼭 필요한 책상, 침대, 옷장 등은 최소로 놓아 공간의 여유를 확보한다. 방이 좁을 때는 방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벽 안쪽에 침대를 붙여둔다. 공부방의 가구는 습기 조절과 전자파 흡수 면에서 원목 제품이 좋다. 침대는 출입문의 왼쪽, 제일 안쪽에 출입문을 바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취침 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효과적이다. 침구는 요란하지 않은 가급적 단색이 좋으나 무채색은 피한다. 책상은 등이 보이지 않도록 배치해 방문 가까운 곳이나 왼쪽 모서리에 놓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시험은 단기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므로 방문을 열자마자 학생의 전면이 보일 수 있게 책상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또 책장이나 책꽂이 등은 한 군데에 일렬로 늘어놓는다. 자연광과 조명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채광과 조명은 시력과 눈의 피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곳을 공부방으로 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성격이 내성적일 경우에는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신경 쓰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몇 개 놓아두면 좋다. 스탠드를 방의 모서리에 두면 심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늘 일정한 학습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해도 가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자, 이러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공간 에너지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공간 에너지 기법의 비밀은 바로 동쪽이다. 동쪽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에너지는 숨은 것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 동쪽의 힘을 빌리면 건강의 회복과 기민한 두뇌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동이 막튼 새벽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동트는 새벽의 동쪽 에너지는 공부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 슬럼프에 빠진 자녀는 단기간 동안이라도 책상을 동쪽에 놓고 해와 아침의 에너지를 많이 받게 하면 좋은데, 단 종일 태양의 뜨거운 기운을 받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채광을 조절해준다. 마지막으로 반짝거릴 정도로 방을 깨끗하게 닦고 치우는 것도 슬럼프 극복에 좋은 방법이 되는데, 이때 방문이나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결심 문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슬로건은 일시적이나마 모두 제거하는 게 좋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무엇보다 공간의 기운과 사람의 기질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방향의 주거 공간이라도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사에 해롭게 작용하는 집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건강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남다른 경쟁력을 지니는 비결이 아닐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